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을 일부 시작합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요. 네.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는데요. 엄청나게 속도감이 빨라지면서 서별관? 서관인지 서별관? 청와대 서별관이라는 건 또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네네. 서쪽에 있는 별관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모든 것이 지금 조선해운주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속보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신문들 그리고 뭐 경제신문 할 것 없이 우리 9시 뉴스 이런 거 지상파나 뭐 거기서도 엄청나게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속도감이 빨라지고 있고요. 구조조정의 한복판에 회오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야 이거 머리 아픈 거 뛰니 우리 좋아질 수도 있다 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은행주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오늘 전반적인 120분간에 숨차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최은영 회장 일가에 대한 그 주식 매도, 지금 보게 되면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날 최은영 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거 이제 도덕적인 해이 이상에 대한 쪽.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그 최은영 일가 매각과 관련돼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분명히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손실 회피 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이 지목이 되고 있고요. 한진해운이 오늘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22% 출발을 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가서 이제 마이너스 한 300만 주 정도 가까이 매물에 대한 쪽이 좀 쌓여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 그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에 대한 쪽이 좀 회오리를 뒤감고 있고요. 이런 현대상선은 이미 거래 정지가 됐죠. 한진해운 같은 경우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주가 또 이제 그 시장에서 하락에 대한 쪽을 좀 넓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미국 시장에서는 유틸리티 관련주가 좀 올랐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현대중공업이 5.6%, 삼성중공업이 7% 가까이, 대우조선해양이 또 이제 4.7%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강했던 철강주조차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구조조정과 함께 맞물리면서 철강 업종도 이제 조정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업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철강주에 대한 조정 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정유주에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상승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이 수주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쪽 때문인지 오늘 오전에 이제 대임 산업에 대한 쪽 좀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지금 보게 되면 한 3% 출발을 해서 4%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플러스 0.68%대로 이제 조정에 대한 흐름이 좀 반납해 있는 흐름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거래소는 좀 약세에 대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여파 때문인지 전반적으로는 약세. 뭐 안 그래도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한국물 ETF에 대한 조정이 미리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물 ETF에 대한 조정에 대한 쪽이 미리 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 아이고 이게 나오네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물 ETF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이제 조정에 대한 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거래소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플러스에 대한 쪽이 진행되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 그리고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곧 발표한다고 하죠. 뭐 내일이다 모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금융위원장을 핵으로 하는 금융위원장의 대표가 되게 구조조정위원회 그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두 차례 회의를 있고요. 세 번째 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금융위원장의 대표가 되겠고요. 그 밑에 누가 오냐면 각 부서 있죠. 뭐 기재부는 기재부, 산업부는 산업부에서 차관들이 참석하는 게 공식 회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식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5개 이제 그 구조조정 가능성 있는 업종을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선, 해운 얘기했고요. 그건 이제 막 지금 그 안에서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그 뉴스나 신문에서 하는 건 전부 다 그냥 자기네들이 한 거죠. 나라에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뭐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 알아서 없고요. 그 나머지는 화학, 석유화학 있죠. 그리고 철강, 건설도 우려가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산업자원부나 이런 쪽에서 산업통관청에서 그거는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아지고 있는 얘기 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하여튼 지금은 핵심은 조선과 해운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은 앞서 이제 최은영 회장 건 최은영 회장이죠? 네네. 최은영 그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뭔가. 네. 그래서 거기는 날래리 주가는 좋아졌죠. 유스홀딩스. 유스홀딩스? 네, 유스홀딩스. 예전에 그 유수가 왜 유수인지 아세요? 왜 유스입니까? 그거 알면 기가 막히죠. 네네. 말하기가 이제 껄쩍지근한데 네. 애들 이름을 딱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건 미학이니 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네. 왜 유수가 붙었는지.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 싸웠죠? 사이가 안 좋았죠? 네네. 누가 안 좋았어? 시숙간의 싸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시숙간에 또 문제가 있었다 뭐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아저씨가 갖고 간 거잖아요. 네. 시아주머니 갖고 왔잖아요. 네네. 시아주머니 머리 아프고 그걸 넘긴 우리 또 그 뭐라 그러지? 재수 씨는 좋고 뭐 네네. 이런 지금 그림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게 있고 조선해운에서 지금 오면 한진해운을 합친다 어쩐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니까 네. 넘어가겠고요. 오늘 일단 잠시 후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시간이 나오겠지만 조선업종이 지금 또 주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조선업종의 구조적인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빅딜이죠, 빅딜. 뭐 하나로 가냐, 두 개로 가냐.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거기서 반가운 소식은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딱 금요일날 얘기했던 거 딱 여기 현실화될 찬스가 있어. 요것만 잠깐 보고 우리가 초대 손님이 준비되는 얘기 하겠는데요. 이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대우조선 얘기 나오면서 대우조선 얘기가 나왔을 때 한 2, 3년 전에 중국이다 외국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 안 됐잖아요. 네. 그때 논리가 방위산업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하면 쪼스를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이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를 욕하면 돼요. 한국경제신문인데. 한국경제신문 어저께 나온 건데요. 이거는 한국경제신문 잘 썼어요.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의 방산을 빅딜 추진한다. 이게 이제 방산 부분인데 방위산업이잖아요. 여기서 나오죠. 청와대 서별관에서 조선해운 구조를 논의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요. 우리가 얘기 나왔던 거 이거잖아요. 그 조선의 방위산업은 방위산업을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보면 대우조선에 잠수함, 전수함이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잠수함, 전투함이 있고요. 한진중공업이 수송함, 상륙함 뭐 이런 게 있고요. SX조선 경비정이 있는데 각각의 매출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2.1조, 1조 6천 아직 2조에서 3조 정도 나온다는 건데 이거를 몰아주자 이 얘기죠. 몰아서 뭘 하나 만들자. 이게 바로 해양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게 클린 컴퍼니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클린 컴퍼니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얘기 잠깐 했던 거잖아. 가능하다라는 네. 얘기였어요. 우리 이승원 교수가 얘기했던 거 청와대에서 받아들인 거지. 방산 부분 떼어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을 이거 부분도 다시 말씀해 이거는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이거는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도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네, 거지. 이거 써드렸어요. 어디 듣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써드린 거 아니야? 이거 왜냐면 이런 건 말이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 하면 이거가 사실 아니면 여기를 항의하시면 돼요. 진짜로. 이거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거는 우습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호재. 그쪽 업계에서는. 네. 그러면 나머지를 갖고 또 어떻게 또 치고받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방위산업처럼 띄어지면 예를 들어서 외국계 지분 넘어가는데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외국계에도 팔 수 있죠. 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상당한 그 관심거리인데요. 저는 오늘 보고 뉴스 중에 제일 이게 관심 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닐 수도 있고 거기서 누가 하나 슬쩍 밥 먹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전화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건 내일 모레 뭐 내일이건 모레건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우리 이해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주가의 판단, 주가는 모르죠. 주가는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려운데 이건 하여튼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이게 뭐 제일 저희가 깔끔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또 다음 코너로 들어가서 또 초대 손님 모시고 반가운 얼굴이 나오셨거든요. 네. 그거 우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들 축구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현재 지금 중국 시장도 한 1% 가까이 내리고 있죠. 중국 시장도 1% 가까이 내리고 있고 대림하고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란에서 12조 공사를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제재 해제 후 한국 건설사 첫 수주가 일단 대림 산업과 현대 엔지니어링이 약 100억 달러 규모 이제 공사 수주를 조만간에 한다.
조만간에 한다라는 얘기를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22일 정부에 따르면 대림산업의 이란 와즈 그다음에 나라에서 한다는 일을 자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49억 달러 규모의 철도공사와 지금 보게 되면은 20억 달러 규모 댐 수력 발전소 플랜트 공사를 이제 수주해서 본계약 직전 가계약을 체결을 한다. 어쨌든 간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대림산업에 대한 좀 오늘 이 뉴스 때문에 그 앞에 올랐다가 지금 보게 되면 내렸죠. 다시 이제 그 차익 실현 물량을 이제 두드려 맞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쪽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부실공사 우려가 또 나오고 있죠. 부실공사 우려가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삼성물산에 대한 악재가 또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악재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삼성물산 호주 로이힐 사업에서 지금 5천억 규모의 적자가 이제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게 6조 5천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지금 5천억에 대한 현재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5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감사가 본사 감사팀까지 따라붙어서 감사에 대한 쪽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빅베스가 대부분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식에 반영이 됐는지 몰라도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나라에서 하는 일을 뭐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안 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네. 있는 그대로. 우리 언제라도 국회 방송 불러주면 바로 갈 사람이잖아. 네. 모든 거 팽개치고 갈 사람인데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저도 약간 그분에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자수하면 수많은 MOU는 체결하면 뭐하니? MOU. MOU라는 건 양해했다는 각서예요. 네? 양해각서. 그러니까 영어라면 Memorandum of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은 너 뭐라고 말하는지 나 알아들었다 이놈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이수영 교수랑 나랑 둘이 막 싸워. 너 뭐라고 얘기했니? 다 적어. 난 뭐라고 얘기했다. 사인하는 거예요. 이게 MOU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MOU를 엄청 체결했죠. 특히 IMF 이후에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M&A 건 그래갖고 예전에 그 리츠 칼튼 호텔 있잖아요, 강남에. 거기 보면 리츠 칼튼에는 사람 수만큼 M&A 전문가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건 거기에 다방에 앉아갖고 그 커피숍에 앉아갖고 다 계시는 분들이 전부 M&A 전문가였죠. 기억나죠? 네. 지금은 또 뭐냐면 중국에서 사람들 와갖고 중국 사람 쪽만 하면 진짜 제가 현실화 우려했던 건 진짜 이루어지고 있어요. 커피 마실 돈도 없으면서 너무 입에서는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요. 요즘 보면 진짜 저 있잖아요, 연예인 사업들 중국 사람들 엄청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도 또 그 전문가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MOU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나 이거 처음 들었네. Memorandum of Agreement 아니면 Head of Agreement란 말이 있어. 들어봤어? 네네. 들어봤어? 어떤 거요? Head of Agreement. Head of Agreement. 헤드라는 건 뭐냐면 대가리잖아, 대가리. 네.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어그리먼트야. 어그리먼트. 동의. 제 화면 잡아주세요. 업무 협력 합의 각서. HOA. 이거는 그 MOU보다 약간의 뭐라 그래? 저기 있는 거야. 그 구속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구속력이 있는 건데 그 다음이 되면 뭐냐면 컨트랙트가 돼요. 그 다음이 되면 계약서인데요. 그래서 요번에는 220억 달러. 그래서 22조다 23조의 상당 부분을 뭐를 HOA로 하겠다.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이번에. HOA로 한다. 상당 부분을. 그래서 예전에 그 MOU 같은 것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철도, 댐, 플랜트, 병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지어주는 거. 병원 등 130억에서 200억 달러의 수주를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순방과 맞춰 양해각서 이상의 성과를 낼 공사가 최소 15조 원, 최대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하는 거가 오늘 뉴스의 핵심들이 되겠고요. 그 와중에 대림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오늘 얘기 많이 나왔을 겁니다. 대림산업의 기사 보면 전부 다 저희 방송에서 저나 이성 교수가 숱하게 얘기했던 거. 대림산업 제일 끝까지 남아 있었다. 심지어는 대림산업이 미국에서 제재도 받을 뻔했어요. 너희들 왜 말 안 듣고 거기 남아 있냐?
그런 기사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사는 그때 얘기가 무슨 소리냐, 계약은 제재 받기 전에 공사하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버텼던 사람이야. 네네. 그래서 의리를 중시하는 이란 사람이 야, 저 대림산업은 기특한 친구란 소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림산업이 좀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건데요. 문제는 대림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또 떨어졌잖아요. 실전 좋게 나왔는데 이게 또 뭐 빅베스의 우려감 또 뭐 일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이번에 나온 거가 HOA다. 내지는 MON데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영어로 어그리먼트 합의를 했다. 그래서 약간 구성력이 있으나 이것도 계약은 아니다. 네? 계약은 아니잖아요. 요거 다 합의돼야지 완전 쌓이는 게. 근데 요번에는 하도 말들이 많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이 MOE는 뭐예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업무 협력 합의 각서. 이거 외워두셔야 돼. HOA가 이제부터 세상을 지배한다. 네. 이제는 HOA 시대가 왔다. 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HOA. 예, 다음 거 보자. 네. 지금 보게 되면 지난주 주말에 이제 무한도전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무한도전. 난 태어나서 무한도전을 네. 풀로 본 게 한 번도 없다. 제키가 이제 그 잭스키스가 나와서 이제 그 걔네 왜 또 나와? 이제 그 다시 합친다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토토가 할 때 근데 안 나왔잖아요, 그것들은. 그때 이제 안 나왔는데 빠져갖고. 이번에 이제 그 제키 이제 멤버들을 이제 다 해서 김현정이 부러웠던 거지. 예, 이것들이.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 이제 제키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였는데 제키만 안 한 거예요. 그 누구지 또? 토토가가 목소리 가는 남자. 은지원이 뭐 아니 그 있잖아. 고지영이 누구요? 그때 그때 김종국? 김종국이랑 그 터보 터보 애들이 지난번에 공연까지 했잖아. 알아? 네, 공연까지 하죠. 완전 잘 나니까 잭스키스 부럽지.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제키 같은 경우가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하하가 영상 카메라를 들고 나와갖고 이제 그 잠실 주경기장 그걸 딱 이렇게 360 카메라로 딱 돌아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앱으로. 그런 거 보면은 그 지금 보게 되면 뭐 물론 이제 그게 협찬이었겠지만 협찬으로 이제 광고로 들어가는 거겠지만 지난주에 난리잖아. 500달러에서 예약 주문 들어가는 거 난리잖아. 페이스북에서 뭐 HD를 막 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네. 아마 지금 360 그러니까 VR과 관련된 흐름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그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뜨겁게 시장에서 이제 좀 그 반응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무한도전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무한도전 영상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스로는 이제 이런 것들 뉴스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지금 이제 최고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현장감과 그 몰입도 360도 이 짜릿한 영상에 대한 쪽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몰입도에 대한 쪽이 상당히 이제 뛰어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동영상 관련된 이 VR에 대한 쪽이 이제 얼마나 많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360도 동영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네. 상당히 좀 많이 선보일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면 물론 이제 가장 먼저 적용될 때는 이제 성인물 영상일 텐데 네. 재밌는 거는 이 성인물 영상에 대한 순위도 지금 VR 영상물이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VR 영상에 대한 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걸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VR 영상을 생방송에 불러올 수 있는 위드 VR 기능을 선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360도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맞아, 하고 지금 있어요. 보면은 네. 유튜브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뭐 치어리더 한 분이 또 이렇게 막 영상 올려서 막 올리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이쪽 VJ들도 네. 360 시장을 빨리 선점하는 사람이 그렇죠. 돈을 또 벌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주식하는 사람이 뭐 그거 영상을 만들 일은 별로 없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요 369 VR 영상에 대한 쪽에 대한 소스 그리고 네. 그다음 플랫폼에 대한 변화 이런 쪽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그게 지난주에 나와갖고 예약 주문 받게 한 게 590불 가면 그래요. 그 페이스북 바로 이제 연결 붙일 수 있고 라이브로 붙일 수 있고 유튜브 붙일 수 있는 거가 엄청 나는 599달러가 그래서 엄청 폭발적인 인기 지금 끊는 상품이 있는데 아마 피디님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거가 지금 시장에서 예전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변혁이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생방송을 하러 간다 이거 그러면 중계차 가고, 네? 중계차 가고 뭐가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갖고 중계차인데 하면 2억 5천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뭐 딴 방송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토마토 있잖아요. 네네. 토마토 오너가 5천만 원 갖고 만들었다는 얘기 있어요. 그거
그래서 토마토는 그 얘기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워낙 그게 LTE나 그가 워낙 좋아져 앞으로 5G 되면 더 좋아지는데 별로 안 끊겨요. 그거 갖고 나가는데 요즘 그거 하는 거 단말기가 90만 원 정도만 붙이면 되거든요. 전화기도 막 붙여도 되고. 지금 전화기 제가 지난전에 보여주는 화이 있잖아요. 네네. 화이가 바로 된다는 거가 되겠고요. 또 일부 그런 것들은 CNN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혼자 다 해고 라이브로 때려버려요. 이렇게 셀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흔들거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직접 라이브로 때려요. 카메라맨 없이. 이게 살짝 훅 바뀌는 거 정말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 영상 쪽은 보면 기회이자 위험 요인도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세상에 큰 변혁이 있다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다음 얘기 또 한번 해보죠. 지금 뭐 다른 거 어떤 거 하실 거예요? 하나 해주시죠. 리포트 갈까요, 바로? 리포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선업종 방해사람 얘기는 했나? 네네.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예. 네, 그거. 왜냐면 그건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아까 얘기 나온 것 같던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잠수함 전투함, 현대중공업과는 전투함, 한주중공업 수송함 상륙함, STX의 조선 이런 것들을 해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클린 컴패니로 가겠다.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럴 논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으로 넘어가도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터 시간인데요. 어떤 리포터 좀 볼까요? 네. 이거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길 해갖고. 흥미로워. 현대증권에서 쓰는 그 시리즈물 보고서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볼만 할 것 같아서. 네. 요거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네. 현대증권 보고서고요. 21세기 원유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길 해갖고 이제 그 시리즈물로 쭉 내는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성공 신화. 그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향후 10년간 폭증할 전망인데, 이제는 기가 이런 거 말고, 헥사 말고, 네. 제타바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요? 제타바이트. 제타바이트 또 뭐지? 예, 2012년 대비 정보량이 100배 증가한 100제타바이트를 초과할 것이다. 단위예요? 예, 단위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메가, 기가,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테라, 그 다음에 헥사, 그 다음에 제타바이트. 테라까지 겨울 알았는데 1테라 들어봤었는데 헥사, 제타바이트까지. 이제 그 다음 것도 정해져 있나? 네네, 또 있어요, 계속.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해져는가? 단위 만드는 데서 하겠죠.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빅데이터에 대한 쪽으로에 대한 그 얘기, 그러니까 고객 관계 수립에 가능한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 대한 성공 사례에 네. 대한 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시온 얘기도 하고 있죠. 그죠? 빅시온 얘기도 하고, 머니볼이라는 그 영화, 그죠? 이 머니볼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 오클랜드 그 애슬레틱스가 어떻게 이제 그 4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대한 쪽으로 진출하는 강팀이 됐는가.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돈 많은 선수들을 갖다 버리고 네. 확률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선수는 근데 발목이 다쳤는데, 네. 그 발목이 다쳐서 몸값은 낮아. 근데 네. 최근에 한 1년간 보니까, 이거 작년에 보니까 잘했어, 얘가. 네. 근데 이렇게 몸값은 안 올라 있어요. 그럼 네. 그런 선수랑 트레이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강팀으로 변모했는지에 대한 쪽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홈런이나 타율보다는 출루율과 출루율, 타점보다는 장타율에 초점을 맞춰갖고 선수를 이제 계속해서 트레이드하면서 이제 그 포스트 시즌까지 갔던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이제 머니볼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승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야구에 대한 승리.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연봉은 몇 배가 차이가 나는데 네. 승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영화에 대한 쪽 얘기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1제타바이트는 1조 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양으로 미국 의회 도서관의 400만 배에 해당한다. 좀 많다? 네, 400만 배. 좀 많아. 그러니까 미국 의회 도서관의 400만 배니까 데이터의 홍수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속도의 CPU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인터넷 연결 단말기 대수가 2020년이 먼 때가 아니에요. 지금 2016년이니까 지금 보게 되면 단말기 기수가 한 현재 5배 정도가 증가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배요? 네, 5배 정도가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쉽게는 이런 거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네. 거가 핸드폰 있고 노트북 하나씩, 컴퓨터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으로. 그 앞으로 10개씩 연결된다는 거네요. 네네. 쉽게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불규칙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그 정밀함을 추구하는 대신 현실에 존재하는 불규칙적인 데이터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상관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 알파고와 같은 네네.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그러면 이런 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거냐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은 소비재, 금융, 의료 분야에서 높은 성장성에 대한 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마케팅 쪽에 대한 쪽에서 이렇게 그 사용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3G몰로 쭉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의료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쪽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것도 다음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흥미롭네. 우리가 그 잃어버린 미래도 네. 지금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 네네. 저 눈에 확 들어오네 지금 저거. 현대증권이 이제 열심히 좀 일을 하려는 모양이네. 주인도 바뀌고 그러니까 네. 우리 잘리지 말라고. 잘리지 않아야죠. 잘리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야지 네. 이것들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좀 긴 흡으로 좀 볼 수 있는 만한 것들 저희가 꼽아드리잖아요. 나름 하루에 자료가 50개, 100개씩 막 쏟아지잖아요. 네. 그중에서 저나 특히 이수영 교수가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레포트를 쏟아드리니까 특히 수많은 자료 중에서 저희가 하루에 한 개 내지 뭐 이틀 한 개 정도 소개해드리는데 그런 것들 꼭 좀 챙기셔갖고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정말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네. 박수 한번 치라는데 우리 피디님이 채팅창에서 박수를 안 치지만 우리 또 끝까지 가는 그런 분이 되겠고 아까 빅데이터 있잖아요. 빅데이터 아까 얘기 나왔는데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땅을 치고 정말 잘했다는 거가 바로 언더아머잖아요. 언더아머 스테판 커리를 나이키에서 버린을 데려온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것도 어찌되었건 나름 뭔가 분석을 했을 거 아니야. 누가 오너가 회장님이 야쟤 좀 마음에 들어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뭔가 분석을 했겠죠. 근거가 그죠? 있겠죠. 그러니까 언더아머 승 나이키 패죠. 의문의 일패. 그게 지금 주가에도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맞다. 그것도 우리 들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특히 소비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시청자분들 스스로 판단하면 답이 보이는 주식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